네, 프로 개언너 정영훈입니다. 오늘 뭐 내용은 앞에서 이제 이미지 관련해서도 이제 김효숙께서 여러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 또 이제 하면서도 이제 안티플레 이전트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진행하기 훨씬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뭐 옛날에 한동안은 길게 가자고 하다가 이제 점점 짧게 가자는 식으로 다들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유럽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HBR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스탠트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좋아지면서 점점 이제 숏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되죠. 뭐 디에스컬레이션 관련돼서도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온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반대쪽도 이제 아직도 우리가 인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좀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칩이라는 이제 컨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 자체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뭐 헤모다메이크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리전 자체의 컴플렉시티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련된 여러 가지 약간 이제 그 바이퍼케이션 투 스탠드 가장 제가 볼 때는 컴플렉스 PCI에서 익스트림인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스트럿이 둥둥 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길게 넣는다든지 뭐 CTO를 이전에 넣는다든지 이상한 배슬에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컴플렉스 PCI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칩 PCI가 당연히 올드웨이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모디티가 많게 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거는 아마 여러 선생님도 다들 느끼시는 그런 또 느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컴플렉스 PCI가 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블리딩과는 그렇게 관련이 적고요. 그에 반해서 아웃컴이 당연히 이제 더 안 좋다. 그런 어떤 이런 컴플렉시티가 하나 있을 때보다는 두 개 있을 때보다 세 개가 더 많다. 때 이벤트가 더 많다는 얘기들이 되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 스텐트와 이 블러드 사이에 뭔가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잘 컨트롤하면 뭔가 이제 베네핏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베슬 자체의 이슈도 있고, 또 아까 스텐트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쉐어 스트레스도 있지만, 사실 이제 뭐 블러드를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안티플레 에이전트만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것만 가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혈관이 늙어가고 혈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피도 쉽게 얘기하면은 탁해진다. 저는 많이 쓰는 표현인데, 코아굴레이션, 인플라메이션도 다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도 꼭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센트를 잘 넣는 게 분명 앞에서 여러 교수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피를 탁한 피를 이제 맑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안티플레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가능한 시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뎁트를 오래 쓴, 아까 2.5년 이제 바이퍼케이션 투 스탠트 그 얘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피타12 이니비터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좀 약한 거, 강한 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잘 조절할 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쇼톰이 이제 대세였을 때 이제 그 연구와 이제 12개월 이상 썼던 연구들을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한 걸 보시면, 이 쇼톰으로 쇼톰과 컴플렉스와 난 컴플렉스 비교했을 때, 난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쇼톰이나 롱톰이나 별 차이가 없고, 그에 반해서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쇼톰과 12개월 이상 쓴 거에서 아웃컴이 차이가 나는 거 보면, 그러면 적어도 12개월은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1개월, 3개월 요즘 막 그런 레지멘도 많이 있는데, 그런 레지멘은 컴플렉스 피처에서는 조금 조심은 하자. 이게 일단은 어, 컨셉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리스크 팩터가 없는 환자보다는 하나 있는 환자, 둘이 있는 환자에서 보면은 뎁트 기간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베네핏이 많아서, 유럽 가이드라인들 보시면은 뭐 여기 6개월 되어 있지만 적어도 한 12개월까지는 뎁트를 어찌됐든 컴플렉스 PCI에서는 쓰는 게 맞지 않나 했더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이 그런 점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개월 이상 쓰면 안 되냐? 물론 이제 바이퍼케이션 2 센트도 있지만, 그 나머지 어떤 그 컴플렉스 PCI에서는 조금 그 퍼포먼스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뎁트 연구 다들 아시는 그 연구인데, 이게 첫 랜덤 전에 이제 1년 동안과 이제 랜덤하고 1년 6개월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팩터들이 있습니다. 컴플렉스 PCI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첫 1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웃컴이. 근데 지나면은 어느 정도 유의성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1년까지 중요하지만 1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베네핏이 적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컴플렉스, 난컴플렉스 보시면 뎁트를 늘렸을 때 약간 베네핏을 줄이는 역할이 있는데, 컴플렉스나 난컴플렉스나 거의 이제 비슷한 거고, 이 그룹에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그뭐 컴플렉스, 난컴플렉스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뎁트 스코어가 더 중요하다. 뎁트 스코어 높은 사람은 더 베네핏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뎁트 스코어 보시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가지고 있는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 있잖아요. 아까 이제 뭐 김현수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당뇨가 있고 여러 가지 뭐 CKD가 있고 여러 가지 언더라잉으로 리스크 팩터가 많은 사람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컴플렉스 PCI 때 농통하게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느낌이 다를 거라는 꼭 얘기를 드리는데, 1년 이후에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이 점선이 잘 알고 있는 뎁트 연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는 아스피린, 요거는 이제 뎁트인데 이벤트가 상당히 많죠. 1년 6개월 동안 6%가 벌어지고 뎁트를 쓰니까 30%가 주는데, 안산병원 이제 이철 재랑 교수님 데이터인데 아스피린 온리를 해도 1년 6개월 뒤에 한 2%, 그러니까 이벤트 훨씬 적으니까 뎁트를 해도 별로 베네핏이 안 된다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제 컨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떤 건 레지멘 할 거냐, 아스피린만 하면 너무 이제 아쉬울 것 같아서 뎁트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백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하고 중요한 데이터가 이제 호스티기잼. 김현수 교수님도 계시지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아스피린 vs 이제 클로피도그를 비교한 연구고, 재미있게는 당연히 이벤트는 좀 줄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30% 정도 클로피도그 줄였는데, 이상하게도 참 재밌게도 블리딩도 줄이는 양수 겸장의 어떤 그런 베네핏을 나타내면서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대세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그룹을 가지고 뭐 어떤 환자는 HBR도 있을 거고 어떤 환자는 HTR도 있을 건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갔을 때 HDR이 확실히 한국에서는 별로 퍼포먼스가 안 되고요. HBR은 여전히 이벤트를 많다는 게 알 수가 있고, 두 가지를 다 따졌을 때 보니까 재밌는 거는 HBR과 HTR이 같이 있는 사람이 아스피린 대비 클로피도그럴이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한 50% 정도 블리딩도 줄이고 이스케믹도 줄이는데 가장 좋은 어떤 레지멘이어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칩이고 한 1년 이상 지났다, 뭐 바이피케이션 2센트가 아니라고 하면 클로피도 모노세라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레지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컨셉은 이제 피타2 이니비터를 이제 강한 놈을 쓰자, 뭐 다들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일 거고, 프라슈갈 데이터, 티카글라 데이터가 이제 이전에 워낙 뭐 10여 년 전에 나왔던 좋은 데이터들이 있었고, 보시면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도 보시면 스텝을 앉아 있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하이리스크인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봐라, 프라슈갈 티카를 생각해보라고 돼 있긴 한데, 네벨버 에비던스가 2B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2A도 아니고 A도 아니라서 1도 아니라서 2B 정도 돼서, 그럼 한국은 또 어떻게 될까가 상당히 이제 궁금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교수님들 도움을 받아서 PTRG 이제 DS 컨소시엄을 만들었고요. 한 13,000명이고 클로피돌 베이스라고 베레파이나우나 제노타입 베이스로 했던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디자인 페이퍼가 나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제가 요즘 이거를 막 리뷰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또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베리파이 나오고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0명 정도 되니까 많은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데, MI와 난 MI를 보시면 그러니까 플레이트 리액티비티 PRU가 양쪽에 다 중요합니다. 아주 리니어하게 알커블 통계를 보면 중요한데 기울기가 다릅니다. 확실히 MI가 훨씬 기울기가 높죠. 이에 반해서 난 MI는 적어서 플레이트 리액티비티가 상당히 중요한데, MI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도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럼 어디까지 내릴 거냐 상당히 관심들 많으실 건데, 이걸 제가 이제 이뮤니티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퍼 마진이 이제 1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보다 아래에서는 거의 플레이트 센트릭한 스몰보트 이벤트가 거의 없다는 거죠. 95%는 그러니까 보장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PRU 170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거냐, 170 이하면 오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PTRG 데이터를 보시면 한 30% 정도가 컴플렉스 PCI였고요. 뭐 길게 놓고 여러 가지 멀티플 스탠팅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었고, 당연히 컴플렉스 PCI가 난 컴플렉스 PCI보다 이벤트가 많은 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보니까 컴플렉스 PCI와 아닌 그룹과 이제 인 그룹과 아닌 그룹에서 HPR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해저드 레이시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왠지 더 컴플렉스 PCI 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죄송합니다. 비슷하게 나오고요. 아까 이제 R 스프라인 커브 봤을 때도 이뮤니티 포인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170. 어찌됐든 컴플렉스든 난 컴플렉스. 그래서
뭐 제 강의 중에 딴 건 있더라도 오늘 꼭 짚어드린 거가 170 PRU 정도 기억하시고 혹시 궁금해하시면 한번 벨파이나우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에 대해서 이제 유럽 쪽에서 당연히 에비던스가 없으니까 스테ብል 안전화에서 이제 컴플렉스 인터벤션 하고 나서 강한 약 쓰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됐었고, 첫 번째가 알페우스고, 이거는 클로피도골 벌수스 이제 티카그렐롤 노딩부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칩 컨디션에 했더니 당연히 플랫 리액티비티는 훨씬 주는데 한 달 동안 이벤트 번호 차이는 없고 블리딩만 많더라. 그래서 꽝 나왔고요. 하나는 사사카이아라고 하는 또 연구인데 2,400명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800명밖에 못 모았고요. 이거는 클로피도골 벌수스 이제 프라슈그렐 비교하는 그런 연구였고요. 보시면 통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메타 분석을 해봐도 클로피도그램이나 다른 프라슈글 티커를 비교해봐도 아웃컴에는 차이가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했던 이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한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면 좀 더 데이터가 믿을만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50%가 컴플렉스 PCI였는데 컴플렉스 PCI와 난컴플렉스 PCI에서 프라슈그를 쓴 그룹도 있고 클로피도그램을 쓴 그룹도 있는데 인터랙션은 없지만 확실히 보면 모탈리티가 컴플렉스 PCI에서 훨씬 프라슈그를 썼을 때 더 좋은 걸 보면 상당히 리스크가 많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프라슈그를 쓰는 건 상당히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 170 얘기 들었는데 그럼 170이 어떤 의미가 이제 간단하게 좀 한국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제가 했던 이제 A매치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10mm 한쪽은, 그다음에 한쪽은 5mm, 한쪽은 벨파이 나울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제 5mm 줄이는 이런 레지메를 해서 이제 팔로우했던 데이터인데 이제 한 달치가 이렇습니다. 한 달치 아까 170이었는데 아까 이제 호스트 RP ACS가 왜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왔냐면 첫 한 달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170 이하로 훨씬 떨어뜨리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스텝업이 좋은데 프라쇼에 10mm 정도 쓰면은 거의 대부분 17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베네핏이 있었는데 아까 또 김효수 교수님이 또 티카를 되게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티카를 지금 90mm가 왜 싫을 수 있다고 제 느낌을 받는 거가 왜 그러냐면 아까 170 요거잖아요. 170 이하가 거의 대부분인데 문제는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 60mm나 45mm 정도 여기까지 이 정도 있으면 상당히 괜찮은데 그에 반해서 클로피도글 같은 경우는 거의 60%가 170 이상인 거 보면은 어느 환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초기에는. 근데 티카로 같은 경우는 너무 낮다. 20으로 해도 한 70%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용량으로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용량 줄인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모노세라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스피린 빼면 조금 이제 플레이트 이니비션이 좀 세도 브리딩 이슈는 적게 되니까 그런 컨설을 갖게 돼서 글로벌 리더스나 투알라 또 한국에서 이제 티코 연구들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뭐 안티플레 에이전트만 자꾸 얘기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안티 인플라메이션이나 안티 코아굴레이션도 잘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리더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고 한쪽은 일반적인 우리 스트래티지에 따라가고 다른 한쪽은 그냥 아스피린 티카를 쓰고 한 달 이후에 아스피린 빼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했는데 이 그룹에서 보면 한 30%가 이제 컴플렉스 PCI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을 보시면은 레퍼런스 스트래티지보다 그러니까 티카를 모노세라피가 여러 가지 다 베네핏이 있는데 컴플렉스 PCI 캐릭터가 하나 있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 하나부터 둘, 셋, 네 개 점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넷 이벤트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 PCI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피처가 있는 환자에서는 티카를 사용해 볼 수 있지만 90ml 쓰신다고 하면 모노세라피가 맞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스피린 플러스 티카 뭐 45나 60 정도 줄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것도 제가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면 코아굴레이션 쪽이 어떻게 이제 어떤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쟤는 가장 대표적인 틀로 이제 제가 트롬보 일라스토그래피라는 걸 많이 재고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클러치 없으니까 플랫으로 가다가 클러치 생기면 점점 이게 증가돼서 맥시멈 앰플리튜드가 됩니다. 이게 플레이트릭과 어떤 코아굴레이션이 인터랙션에 의한 어떤 피의 끈적끈적함의 최고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아굴레이션이 주로 이제 어떤 액티비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진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우리 권원성 교수님도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한 3,000명 정도 환자를 베리파이 나우도 있고 그 다음에 택 데이터도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여기서 칩이냐 아니냐는 그 한자 아웃컴에 차이가 없었고 그거보다는 HPR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HPR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자 아웃컴의 차이가 났었고요. 마찬가지로 MA 값인 PFC에서 MA 값이 똑같은 건데 이 칩이냐 아니냐가 한자 아웃컴이 관여된 게 아니라 MA 값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하게 높으냐 포어그레션이 상당히 높으냐 아니냐에 따라 상당히 예가 다르고요. 이걸 또 컴플렉스 PCI 한자만 따로 이제 모아서 보니까 프레드 리액티비티가 높고 포어그레션이 상당히 액티비티가 높은 사람은 훨씬 아웃컴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바스큘라 도즈 노악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리시전 메디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어템프트 다들 아시겠지만 컴플렉스 PCI에서 클로피도고를과 프라시골의 아웃컴을 비교하는 삼성병원 트라이얼이고요. 저는 좀 작은 데이터긴 한데 이 오션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이 칩 환자에서 티카렐러 60BI드랑 프라시골 5mm를 비교하는 연구들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 컴플렉스 PCI가 약간 이벤트를 증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증가시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만약 블린 디스크가 많지 않으면 뎁트를 오래 쓰고 아까 스텐트 바이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 2.5년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고 블린 디스크가 높으면 뭔가 디에스컬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노스라피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뎁트는 한 12개월이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커버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걱정이 되시면은 피타이12 2mm 모노스라피를 얘기 드리고 싶고요. 크로나시로에는 티카그라 같이 좀 강한 약을 쓰고 싶다. 스탠다드 도즈를 한 1개월은 좋은데 그 다음에는 니스 도즈가 거의 맨데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싫다 그러면 아스피린 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프레티린 이니비션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